어, 반갑습니다. 핑거 STO 팀의 김장한입니다. 저는 오늘 토큰증권 제도화와 혁신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 표준화 전략이라는 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좀 세션 참여로 좀 많이 피곤하실 텐데 최대한 무거운 주제를 좀 가볍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고 왜 기술 표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탈중앙화 시장,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어떻게 기술 표준화를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술 표준화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62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내용을 제가 따로 표 형태로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해하시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통해서 전환기에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 토큰 증권 제도화, 그리고 CBDC 활용성 테스트,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으로 가상자산, 토큰 증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NFT나 디지털 자산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들이 제도권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4가지 규제가 있죠. 진입 규제, 그리고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 그리고 경영 건전성에 대한 규제, 그리고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의 요건은 스타트업들이 좀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로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 금융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이미 대부분 디지털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시장의 도래가 단지 금융회사 위주의 차찬 속의 태풍 형태로 지나쳐버릴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장표를 좀 정리를 같이 할 때 이렇게 달 그리고 태양 형태로 해서 장표에 이클립스가 이렇게 생기고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이제 장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이 잘못하면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단순히 금융 소비자에게까지는 체감되지 않는 조용한 혁신으로 거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수용하면서 조용한 혁신으로 거치지 않고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 분산 원장의 사회적 신뢰성이 어떻게 포지셔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법적 효력은 있지만 공신력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등기제도를 통해서 부동산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고 있지만 혹시라도 등기의 정보에 해당되는 소유자가 아닐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은 등기는 권리 주장에 대한 필요한 증거는 되지만은 그 진실 자체에 대해서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권리자 보호 원칙에 따라서 권리 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큰 증권 제도화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내 자산을 훔쳐가게 된 거죠. 이때 실질적 권리자 보호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원래 명의자로 변경해서 피해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제도는 공신력이 없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계약의 최종적인 형태로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유권자에 대한 추정력이 발생하고 문제에 대해서 대항력과 피해 보상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신뢰
사슬을 형성하는데 등기 정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해당 물건을 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저당을 설정해서 담보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해당 등기 내용을 보고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고, 보증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등기 내용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신력은 없지만 등기를 중심으로 거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상호작용에 대한 연쇄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을 신뢰 사슬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토큰증권 제도화로 인해서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기록된 증권의 법적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은 있으나 공신력이 없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분산원장에 있는 권리관계의 공시를 확인하거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담보거래로 거래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뢰 사슬을 형성해서 새로운 신뢰 기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분산원장 기술과 그리고 전자서명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시너지로 융합돼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망되는 것은 기업 생태계와 컨소시엄 네트워크의 창출과 통합이 단계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웹3 기업 위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생태계, 그리고 증권사 위주의 실물자산을 유동화하는 증권사 위주의 컨소시엄 네트워크 생태계, 그리고 은행 중심의 통화와 결제의 중심의 네트워크 생태계가 규제 요건에 맞춰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들은 두 번째 단계인 이제 통합과 융합을 통해서 네트워크 간의 자산의 이전과 전환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연결되거나 통합되고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확산 단계는 이전에 언급한 신뢰 사슬의 효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기업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생태계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전망은 AI 기술과의 통합과 발전 가능성입니다. AI는 AI 에이전트를 통한 업무 자동화 영역과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로봇 기술을 통한 AI 기술이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재화와 용역을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지급 결제를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결제해서 재화와 용역을 상품과 서비스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피지컬 AI나 에이전틱 AI 자체가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되고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이런 미래들이, 우리가 전망했던 미래들이 다가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기술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상용 응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용 운용성의 부재는 중복 개발로 인한 자원의 낭비, 그리고 시장의 분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보안 취약점 요소가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을,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 비용이 증가함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술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그리고 적용의 혼란을 만들어서 법적 불확실성 요소를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공동의 선의를 위한 기술 표준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존 기업들은 자사 표준을 강제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시장의 이익을 독식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패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자 규격을 유지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 표준화를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기존의 금융권, 그러니까 금융권이 아닌 탈중앙화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 표준화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탈중앙화 시장에서는 누구나 표준 기술을 제한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검토를 통해서 표준 기술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것에 수많은 기술을 누군가가 선택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표준이 채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사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회로 비트코인 인프로브 프로포셜이라는 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표준 트랙과 정보 BIP, 프로세서 BIP 형태로 표준 기술로 정립됐습니다. 이러한 표준 기술은 옆 밑에 보시는 누구나 초안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리고 편집자들이 이 내용을 검토한 뒤에 최소한의 검토를 한 뒤에 BIP 번호를 할당해서 커뮤니티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술 표준이 확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이더리움 인프로브 프로포셜을 만들었습니다. 표준화된 카테고리를 정립하고 그리고 ERC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새롭게 좋은 기술을 표준으로 제안한 회사에 대해서 이 기술을 교체할 수 있는 자금을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 블록체인 생태계, 그러니까 탈중앙화 시장에 있는 기술 기업들은 이런 기술 표준화라는 이러한 기술 표준화 방식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에서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포크라는 생태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블록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가 일어났었고요. 여기 좀 화살표 방향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다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트코인 SV로 그 하드포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비트코인 골드로 여기 하드포크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로 이더리움 클래스라는 코인으로 하드포크가 됐었고 그다음 이더리움 POW로 하드포크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하드포크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는 돈이 복사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지갑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갑자기 어느 날 비트코인 지갑이 있고 여기 나오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지갑이 갑자기 생겨서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복사되는 게 아니라 통화 시스템 자체가 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당연히 제도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기존의 이 생태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분열은 아마도 제도권에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형태로 다른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은 기존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기술 표준화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제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생태계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에 비해서 크게 기술 발전이 느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면 더 극심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전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은 불과 5%에 밖에 되지 않는 생태계를 창출한 반면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66%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태계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한 비교도 매우 중요한 사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 표준화 전략을 짜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제도화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에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 즉 규제를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은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스테이킹을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스테이킹은 단순히 자금을 예치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예치하고 네트워크에 기여를 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대로 다양한 방식의 스테이킹 방식들이 있고 이것들을 잘 판단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좀 비교를 해봤는데 원본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비교를 해서 원본 손실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비교해서 비금융 투자 상품과 금융 투자 상품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 상품 내에서도 원본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파생 상품과 현물 투자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일부는 여기 금융 투자 상품에 해당하고 일부는 비금융 투자 상품, 그리고 일부는 파생 상품, 일부는 현물 투자 상품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스테이킹에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면밀히 분석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까지를 고려를 해야 여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기술 표준화라는 의제를 성립시켜서 표준 기술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표준 기술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그 기술에 대한 표준 기술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검증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서 규제를 하는데도 매우 심플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들도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도 빠르게 기존 기술 표준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의 시장 주도의 개방형 기술 표준화를 위해서 다섯 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 표준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허용하는 표준이 필요하고 시장 검증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규제 호환성을 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표준 기술에 대한 검증 자체가 이미 그 표준 기술 내에 내재해야 해서 누구나 쉽게 이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STO나 CBDC 그리고 가상자산 그 밖에 디지털 자산들에 대해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이나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를 기술 표준화라는 주제로 묶고 학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의제를 규제 당국에 개선을 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규제의 근본적인 필요성들을 우리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근본적인 필요성이 해소된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규제 완화의 요청을 규제 당국에 할 수 있고 규제에 대한 허용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저희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만들어서 정부 시스템을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비용을 줄이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남들보다 앞서서 과거에 이제 전자정부를 빠르게 만들고 이걸 술출한 경험이 있죠.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히려 너무 효율성만 간주한 나머지 출산을 포기하는 부작용도 좀 겪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에서 저희는 지금의 금융당국의 하향식 규제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기술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존 자산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넘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표준 기술을 제안하고 다양한 실험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검증되고 확산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금융의 혁신의 중심 국가로서 금융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금융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하는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